안면홍조와 주사 피부염은 다른 질환인가요? 먼저 안면홍조는 플러싱이라고 하는 건데, 안면홍조라는 것은 열감을 느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환자분들도 이러한 안면홍조와 주사 피부염을 많이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안면홍조는 주사 피부염에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주사 피부염이라는 것은 이러한 안면홍조 외에 얼굴의 구진이나 농포 또는 조직의 비우 등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안면홍조라는 건 주사 피부염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것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얼굴의 가운데 부위에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이 이마라든지 가슴, 목 등에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안면홍조와 또 구진, 농포, 조직의 비우 등이 주로 얼굴 중심 부위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주사 피부염을 가진 환자분들께서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따갑거나 가렵거나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동반할 수가 있고, 또한 주사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은 피부 장벽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주사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천 면역 또는 후천 면역, 보다 중요한 것은 신경혈관 조절 이상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주사 피부염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주사 피부염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주로 호발이 되고 주로 3, 40대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사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일단 홍조가 있고 홍반이 있고 구진, 농포,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비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환자분들이 이 상태로 오시게 되면 보통 가려움증보다는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세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이러한 얼굴 중심 부위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홍조가 나타나는 이 증세가 주사 피부염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진단이 어렵지는 않나요? 사실 그 주사 피부염은 특징적인 표지자나 실험실 검사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양상을 잘 보고 병력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사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징적인 소견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 접촉 피부염과 약간 혼재돼서 다른 데서 오진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여드름하고 주사 피부염은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드름과 주사 피부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양상을 잘 봐야 되겠고요.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접촉 피부염이 일어나게 되면 눈 주위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지루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지루성 피부염은 특징적인 인설과 그리고 팔자주름 있는 부위의 침범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주사 피부염을 다른 피부염과 혼돈돼서 진단하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사 피부염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주사 피부염이라는 것 자체는 신경혈관 조절 이상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낮출 수 있는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혈관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혈관을 줄일 수 있는 혈관 레이저 같은 레이저 요법을 시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사 피부염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피부 장벽이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악화되어 있는 피부 장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메디컬 스킨케어나 보습제,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완치가 가능한가요? 주사 피부염은 완치라는 개념을 쓰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데, 주사 피부염은 아직 명확하게 원인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들이 환자의 현재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를 받으시고 평소에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좋은 피부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완치됐다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이 피부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피부염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주사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교육과 평소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성분들에게 호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선택도 물론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한 세정제를 선택하실 경우에도 계면활성제가 알칼리보다는 산성인, 즉 약한 저자극성 세정제를 가지고 가벼운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화된 피부에 주기적으로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저자극성의 세정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습제를 적절한 걸 선택을 해서 환자분에게 다른 건 다 못 바르게 하고 그 한 가지 제품만을 선택해서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생활을 하실 때 얼굴에 자극이 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시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맵고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카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를 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커피를 한두 잔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아메리카노보다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훨씬 더 주사 환자에게는 좋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잘 조절을 하셔야 피부염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이 오래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나요? 주사 피부염이 오래되게 되면, 주사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피부의 구성성분인 진피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콜라겐의 변성도 유발이 되기 때문에 탄력이 저하되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습니다.